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일성 선생 기념 사업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던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기념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사 중복 사업을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복지 사업에 대한 재정비에 나서고 있어 장애인과 노인 복지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전한 광주 교도소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 북구는 예산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사들의 재정난과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방송이 붕괴되면 지역 공동체가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일성 선생과 관련된 여러 지자체들이 앞으로 함께 협력해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생가 논란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정일성 선생 기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광주 동구 남구, 화순군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일성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앞으로 함께 선양 사업을 하기로 전격 합의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4개 지자체. 유족들의 소송으로까지 번진 해묵은 생가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생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인 유적지로 해서 동구 유적지, 남구 유적지, 더 이상 광주시나 이런 구청이 소모적인 그 부분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재 광주 동구 불로동과 남구 양림동, 화순군 능주면 일원에 흩어져 있는 정일성 선생의 자취를 찾아내 관광빌트로 있고 문화행사도 공동 주최하게 됩니다. 또 정일성 선생의 항일 투쟁의 역사를 계승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에도 의견을 함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추진돼 왔지만 생가를 둘러싼 대립으로 번번이 표류해왔던 정일성 사업이 지자체의 극적인 화해로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최근 이전한 광주교도소 주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한 광주교도소 주변에 방범용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수용자 탈주나 범행에 대비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부가 아닌 외부의 CCTV 설치는 관할 지자체 소관이지만 북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CCTV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강진 간 고속도로가 오는 2020년 개통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광주 서구 벽진동에서 강진군 성전면 명상리까지 51.75km를 잇는 광주 강진 간 고속도로를 2020년 개통을 목표로 1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다음 달 3일 강진 작천면 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갖고 노선 계획과 목포 광안관 고속도로와의 연결 방안 등을 소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가 9.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뚝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종일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황사는 물러가면서 대기질 지수도 보통 단계로 회복했고요. 종일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장성이 8도, 담양과 구례 6도, 순천 4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고요.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담양과 구례가 17도, 장흥 18도, 완도 1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아주 적은 지원금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사 중복 사업을 재정비한다는 명분으로 매달 지원되던 지원금 2만 원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아 반발이 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뇌병변 1급인 이 장애인은 한 달에 30여만 원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원금 가운데 2만 원이 삭감될 처지입니다. 2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요금해서 쓰는데 그것마저 이제 할 수 없게 만든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오는 거죠. 이 중증장애인 역시 복지 서비스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활동 보조 서비스가 절박한 상황에서 지원 시간이 되려 단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줄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 이분은 오히려 더 늘려서 이분의 좀 편의를 좀 계속 해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참 지금 암담합니다. 좀. 정부는 최근 장애인 복지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사 중복 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재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지원금은 장애인연금과 통폐합하도록 했고 가족지원센터와 활동지원사업을 축소하는 등 11개 사업이 정비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광주시도 복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지침은 총명하는 분명히 했지만 우리 시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현장에서 과거부터 꾸준히 우리 시에 요청해 왔던 것에 대해서 하지만 효율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에 가뜩이나 빠듯했던 복지 혜택마저 사라지는 게 아닌지 장애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유사 중복 사업 정비는 명백한 복지 축소라며 사회보장 사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광주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복지 안전망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협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복지사업 정비 설명회를 열고 유사 중복사업 12건 가운데 6건에 대해 노인 장애인계와 의견일치나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14개 시군 산간벽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100원 택시가 내년에는 신안과 여수, 담양과 구례, 장성 등 5개 시군에까지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100원 택시가 내년에 19개 시군으로 늘어나면 혜택을 받는 도민이 11,000여 명에서 13,4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자치 시대가 시작한 지 올해로 꼭 20년째입니다. 많은 게 변했다고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은 갈수록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자치단체의 인사 부정이 최근 해남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군수와 인사실무자들이 짜고 근무 평정 점수를 조작해 승진 후보자 순위를 바꿨는데 인사철마다 이 같은 행태는 되풀이됐습니다.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들은 근무 평정에서 철저히 소외됐고 일부는 이를 알고도 눈을 감아줬습니다. 또 근무평점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도 열렸던 것처럼 공문을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원군은 특별 채용하면서 채용 기준과 공고 일정 등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제멋대로 변경했다가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민선자치 20년째이지만은 특별 채용과 승진 인사를 둘러싼 자분과 비리는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적발되더라도 꼬리 자르기식으로 인사실무자만 처벌받을 뿐 단체장은 겨우 주의 처분에만 그쳐서 견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간에 순위가 부당하게 바뀌었다라든가 또 부당한 심사를 통해 승진됐다든가 하는 사람들의 현 직급 유지에 대한 어떤 제재 규정은 명확히 규정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인사비리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특별 채용은 구체적 자격 기준 마련과 외부위원회 참여, 승진 심사는 대상 명단과 기준 절차, 심사위원 심사 결과의 공개, 또 위법한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말 그대로 권고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와 전남 상생 1호로 추진된 광주전남연구원이 임명 강행 논란이 일고 있는 허성관 원장의 취임식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 측은 취임식 일정을 잡지 않고 한 달 정도 추이를 살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임명 뒤 첫 공식 일정이었던 광주시 확대 간부 회의에 취임식을 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불참했습니다.
광주시가 환경과 경제, 사회 부문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 광주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윤장현 시장과 조영표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을 비롯해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 발전 광주 비전을 선포하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실현과 소통 공감과 협동 나눔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기아차 협력업체인 현대위와 광주공장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이 광주시의 중재로 해결책을 찾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위와 광주공장의 노사 분규로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노사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기아차 생산 차질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했다며 상생 경제가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도 밑거름이 돼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아웃 졸업을 앞둔 금호산업이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며 경영 정상화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수주액 2천여 원 규모의 인천신안 가스공사 플랜트 사업을 따낸 것을 비롯해 올해 3분기까지 신규 수주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수주액은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이후 최대 실적으로 올 연말까지 2조 5천억 원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악화로 인한 여수산단 업체들의 불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8조 225억 원을 기록했던 업체의 생산 실적은 지난해 86조 6천억 원으로 11.6%나 줄었습니다. 올해도 유가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재고 손실과 제품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데다 주 수출국인 중국 자금률이 계속 높아져 매출액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업체마다 이 같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사업 다변화와 함께 고부가 가치 생산품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여수에서 열린 우수시장 박람회에 하루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3일부터 3일간 세계 박람회장 전국 114개 전통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2회 우수시장 박람회에 모두 17만 명이 방문해 1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시장 박람회와는 달리 전통시장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미래관과 특성화관 등이 전통시장의 변화와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의 보리와 밀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올가을 보리와 밀 등 맹류 파종 면적을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2만 2천 헥타르로 확대하기로 하고 600여 톤의 종자를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또 논에 맹류를 재배한 농가에 헥타르당 50만 원의 반농업 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맹류는 전남이 전국 생산량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산 밀의 경우 최근 수요량이 늘면서 공급이 연간 7천여 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 공여용 쌀을 전국 단일 가격에 매입하기로 방침을 정해 전남쌀이 제값을 받게 됐습니다. 황중 국회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해외 공여용 쌀 3만 톤을 5개 시도에서 구매하는 과정에 시도별 차등 가격을 적용해 전남쌀 매입 가격이 가장 낮았는데 이번 조치로 전남쌀이 불이익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한 조명기기 생산공장 시설 철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수은 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일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 정진아 김선미 의원은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은 중독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불법 매립 의혹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또 노동청에 대해 철거 작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재직자, 폐기물 운반 노동자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암에서 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 의심축이 발견됐습니다. 이 농가는 지난 18일 AI가 발생했던 영암 신북면의 오리 농가와 1.6km 떨어진 또 다른 유경 오리 농장으로 전라남도는 이들 두 농가에서 사육 중인 18,000여 마리의 오리를 예방적 살처분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2, 3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택지개발지구 분양권을 위조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5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광주 남구의 한 택지개발지구 분양권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1억 2천여만 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6명에게 위조 분양권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39살 양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6일 새벽 2시 30분쯤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시동을 켜놓고 잠들어 있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34살 김모 경사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난과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방송이 붕괴되면 지역 공동체가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간 18개 지역방송사에서 퇴직한 직원은 390명. 전체 직원의 30%에 해당하는 인력이 퇴직한 반면 같은 기간 신규 채용 인력은 81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방송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립기반이 되는 재원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방송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방송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후속 방안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역방송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문화 창달, 또 국민의 알 권리,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적인 토대가 확실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 결합 판매 제도는 지역방송 사업자의 지역 프로그램 제작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방송법과 방송관련법에 지역방송 편성 규약 등의 내용을 추가해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역방송사가 무너지면 지역 공동체도 함께 붕괴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중앙에 의해서 지역이 뭔가 자율 경영이나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는,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제 밑바탕이 마련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 토론회는 지역방송의 위기에 대해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현실적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광주문화방송과 목포 여수, 전주문화방송 등 호남 지역 문화방송 4사 임직원들이 지역민에게 보다 다가서는 방송 제작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호남 지역 문화방송 4사 200여 임직원들은 어제 여수 전남 경기장에서 열린 체육대회를 통해 화합과 우위를 다지고 변화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보다 알찬 방송으로 지역민들에게 대변자 역할을 충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목포를 인문도시로 만들기 위한 3년간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골목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토크쇼와 소화전, 각종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도시 목포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서산동 보리마당. 제사놀이로 불리는 다시래기가 펼쳐지는 곳에 주민들이 몰려 이야기꾼의 재담에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학문, 가치 있는 삶을 꾸려가는 길을 열어주는 인문학. 목포를 인문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목포시 서산동 보리마당로입니다. 항구에서 산 위로 오르는 비좁은 골목길을 따라 목포 지역 15명의 시인이 작성한 시에 그림을 입힌 서화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가 짙게 드리운 골목에서 만나는 시를 통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 인간미가 넘치고 또 목포의 역사가 근원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곳이 서산동 골목길입니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과 목포시, 교육청, 해양문화재연구소가 협력하는 인문도시 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펼쳐집니다. 정기적인 명사특강과 인문아카데미 24강좌, 인문스쿨, 목포탐험 등이 주요 내용으로 특히 시민들의 생각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 목포 시민들이 어떻게 이 목포를 가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런 어떤 의식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섬과 육지의 연결점 목포. 인문도시 목포는 다도해의 모항이라는 목포의 위상을 세우는 정신문화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자 프로골퍼 신지혜가 후배 골퍼 육성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주니어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이틀 동안 곡성군 광주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며 초등부와 중등, 고등부에서 1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으로 각 부문 우승자는 내년 초 일본에서 신지혜와 함께 훈련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광주 출신의 신지혜는 2009년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상금왕과 신인왕에 올랐고 통상 11승을 올린 뒤 현재는 일본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활동 중입니다.